안녕하세요. 오스틴 주식입니다. 지난주는 스펙주에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힘든 주였습니다. CCIB가 급락하면서 다른 스펙주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주식의 특성상 눈에 보이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부동산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펙주들은 실적보다는 실적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품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질 때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로 대응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정반대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스펙주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 US 스펙 IPO 랩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유튜브라 해도 종목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중점으로 보는 부분이 다릅니다. 한두 개 유튜브를 본 뒤에 바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런 급락장을 견디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직접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흔들리는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 시장은 급등하는 이자율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주식시장이 모든 경제사정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를 내어주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 정도 흔들리는 일이 꼭 있을 것이기 때문에 침착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펙주들이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면 우버와 같은 방식으로 적자에서 흑자를 목표로 발전을 해 나갈 텐데 우버를 공부해 보면서 그 스펙주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살펴본다면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버가 최근 작년 4분기 결과를 발표해서 그 속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몇 가지를 보고 분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AB5 경우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긱 노동자에 대해서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긱 노동자는 서비스 분야에서 프리랜서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우버 같은 플랫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버의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첨예한 대립이 되는 문제입니다. 직원으로 본다면 휴가, 병가 등의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자영업자로 본다면 그런 혜택을 우버는 줄 필요가 없고 그만큼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우버가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상이 우버라는 플랫폼 속에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영향을 받고 혁신의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캘리포니아와 영국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미국은 법원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긱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볼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버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기에 자율주행 부분을 오로라에 매각을 하였고 드론 택시 부분을 그동안 협업했던 조비에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두 기업을 샀습니다. 중동에서 차량 공유를 하는 카림이라는 회사를 합병했고 딜리버리 경쟁자였던 포스트매치를 사서 도어대시 다음으로 딜리버리 2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딜리버리는 비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일단 구독 서비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어대시 구독 서비스는 대쉬 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 9.99불에 가입하면 해당 레스토랑에서 $1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을 받게 됩니다. 우버이츠도 역시 구독 서비스로 이츠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한 달에 9.99달러로 $1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및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서비스인데 음식점에는 30%의 서비스 피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버를 통해서 주문을 할 경우 음식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 가족이 주문을 하려고 해봤더니 70불 정도가 나와서 직접 가서 픽업을 했더니 50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음식을 시켜 먹기에는 가격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우버잇 멤버십은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는 음식점에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진다면 우버이츠에서도 가격을 낮춰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도어대시의 마켓쉐어가 우버이츠보다 높은 것도 아마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현재 500만 명이 멤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생 기업과의 경쟁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된다면 우버는 음식점에 부과하는 비용을 도어대시와 비슷하게 맞추어 가면서
마켓쉐어를 뺏어오는 정책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 본 것을 복습해 본다면 우버는 모빌리티, 딜리버리, 우버 프레잇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은 각각 5트릴리언, 5트릴리언, 3.8 트릴리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버는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20년 분기별 데이터를 보면 파란색 그래프인 모빌리티는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에 크게 타격을 받고 조금씩 올라온 반면에 녹색인 딜리버리 부분이 크게 성장을 했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닝 부분도 모빌리티 부분이 타격을 받았고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딜리버리 부분인 녹색을 보면 급격히 안정화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이익인 검은색 그래프를 보면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후에서 나온 어닝 컨센서스를 보아도 이익 추정이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몇 년 안에 우버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버는 5년간 7.1배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이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성장하는 기업을 분석할 때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가격을 비교해보는 PSR을 보는 것이 기업 분석을 할 때 편한 면이 있습니다. 전체 마켓을 딜리버리 부분만 볼 때 5트릴리언으로 보았는데 아직 매출은 2019년 기준 14빌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마켓 부분에서 얼마나 우버가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우버는 성장 여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PC를 보면 한 달간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 수도 2019년 기준으로 4분기에 111밀리언이나 되고 총 부킹 금액은 65빌리언이 되고 수익은 14빌리언으로 약 22%를 가져갑니다. 2017년 대비 2018년은 40%대의 성장을 하였고 2019년은 30%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5월에 우버는 4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년 대비 80% 감소를 했다고 하면서 6,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해서 전체 직원의 25%가 감염이 됐습니다. 우버는 이 당시 인공지능 연구소와 제품 인큐베이터 등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회사로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슬리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감원이라는 게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로 모빌리티 부분의 지난 5쿼터를 비교해 보면 2020년 2쿼터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쿼터는 3쿼터 대비 15% 늘었지만 그래도 작년 4쿼터 대비해서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은 2019년 24.3%에서 19.9%로 역시 작아졌습니다. 딜리버리 부분을 보면 작년 4쿼터 대비 136%의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비다 부분이 1년 만에 상당히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버가 몇 년 안에 수익을 나는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버를 비교해 보려면 테슬라와 아마존을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을 보면 우버는 98빌리언, 테슬라는 642빌리언, 아마존은 1.56 트릴리언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우버는 충분히 더 커질 룸이 있어 보입니다.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 PSR을 보면 우버는 8.14, 테슬라는 23.2, 아마존은 4입니다. 우버를 기존의 모빌리티를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으로 본다면 테슬라와 비슷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프라이스 북 밸류는 우버가 7.81, 테슬라가 29.17, 아마존이 16.67배입니다. 역시 아직 우버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년 내에 우버가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버이츠의 성장과 우버 딜리버리의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다른 사업을 정리해서 중요한 세 부분으로 사업을 요약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년간 재무제표에서 2020년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54% 감소하고 판관비도 21%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더 익스펜스에서 1.6빌리언의 지출이 인수합병 등의 이유로 발생해서 6.9빌리언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 부분이 아니었다면 상당히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자산에서 현금 등가물은 합병 등의 영향으로 48% 감소해서 5.6빌리언을 기록하고 단기 자산은 30% 감소해서 9.8빌리언이고 총 자산은 33빌리언입니다. 장기 부채가 약간 늘어서 총 부채는 19빌리언으로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 비율은 1.44이고 부채 비율은 58%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재무 건전성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현금 부분을 보면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2빌리언 가량의 비용을 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2019년 대비 64%가 감소해서 2.7빌리언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투자 부분 현금 흐름을 보면 2.1빌리언의 증권을 사고 인수합병으로 1.4빌리언을 쓰는 등 해서 총 2.8빌리언을 썼습니다. 파이낸싱 부분의 현금 흐름은 1.4빌리언을 빌려오는 것으로 2019년 대비 15%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버는 2020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코비드 상황을 극복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3년 안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간략하고 단순하게 정리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우버는 어떻게 변모를 해나갈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우버 뉴스를 보면 사회 속에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버가 없는 세상은 이미 상상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틴 주식이었습니다.